이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던 내용입니다. 태권도장에서 이 돌돌 마른 매트 사이에서 결국 숨졌던 3살 아이 사망 사건 전말이 쏙쏙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갈 기자, 이 태권도 관장이요, 이 아이가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학대를 했었고 이걸 또 분명히 숨기려고 했다, 이런 정황이 다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 토요일 SBS 한 방송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났는데 지난 7월 이 태권도 관장이 4살 어린이를 이미 말아놓은 매트 안에다가 거꾸로 넣어서 아이를 방치한 사건. 아마 많은 분들 분노하셨을 겁니다. 예. 무려 27분간 아이는 거꾸로 매트에 꽂아진 채 이 숨을 못 쉬자 결국 의식 불명에 빠졌고요. 11일 만인 지난달 23일에 사망을 했는데요. 당시 이 아이는 꺼내달라고 호소를 했고 다른 사범들도 아이를 좀 꺼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어허. 그런데 관장은 사무실에서 통화를 하면서 손짓으로 이 아이를 건드리지 말아라, 내버려 둬라 이런 식으로 손짓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관장은 아이를 매트 안에 넣기 전에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요, 아이의 다리를 찢은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또 아이가 결국에는 숨을 안 쉬니까 결국 아이를 병원으로 사범이 데려갔는데도요, 이 시간에도 이 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서 CCTV를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걱정하기는커녕 아이가 숨을 안 쉬는데도 자신의 안위가 걱정이 됐나 봅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에게 네. 나 감옥 간다. 아이들에게 말 잘해줘라. 내가 아이를 거꾸로 맺혀 넣은 게 아니라 똑바로 넣었다. 이렇게 말하라면서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또 나중에 이 피해 아동 어머니가 그때 CCTV는 왜 지웠냐 이렇게 묻자 이 관장은 겁이 나서 그랬다. 겁이 이렇게 나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 태권도장 사건을 보면서 가장 기가 막혔던 게 뭔가요? 뭐냐면 여기에 사범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 태권도 관장이 아이를 거꾸로 맺혀서 그 아이가 매트 안에 들어있던 그 상황을 본 교범이 있었어요. 그 사범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범이 하는 말이 관장님한테 아이를 꺼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관장이 아이를 빼지 말라고 해서 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빼지 말라. 네, 그래서 제작진이 아니 그게 말이냐, 아이가 숨을 안 쉬는데 아이를 빼야지 그걸 관장한테 허락을 받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니까 일단 아이를 넣은 건 관장이니까 아이를 뺄지 한번 물어봤다. 제가 그냥 빼면 관장님이 뭐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면서 반문을 했는데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황당하네요. 자, 네. 어쨌든 이 태권도장을 다니던 이 아이들이 이 평소에도 관장이 무서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관장이 제가 평소에 예뻐하던 아이였습니다 하면서 이 흐느꼈던 이 장면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맞습니다. 텐데요. 하지만 방송을 통해 공개된 이 아이들의 증언은 정말 180도 달랐습니다. 오. 그중에 한 아이는요, 자신도 역시 그 사망한 아이처럼 말린 매트에 거꾸로 들어갔었고 관장님이 너무 무서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매트를 이렇게 꽉 말게 되면요, 최대한 말게 되면 사람이 들어갈 공간은 정말 없고 지름이 한 23cm 정도 나올 정도로 정말 좁은 공간인데 그 제작진이 이 아이가 매트 사이에 방치됐던 상황을 성인이 한번 재현을 해봤더니 네. 매트 안에 거꾸로 들어간 성인 남성 참가자는요, 2분이 지나자마자 꺼내달라 이렇게 오.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호흡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해 아동은 27분을 그렇게 방치가 됐고요. 결국에는 사망하게 된 겁니다. 야, 이 말기 들어보니까 저는 조금은 관장이 실수가 있었겠거니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온 거 보면은 전혀 실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임재 변호사님, 이 사망한 아이 엄마가 태권도장 찾아가서 관장한테 왜 그랬냐고 했더니 이상한 궤변을 또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유족, 이 피해자들의 마음이 어떨지 참이 짐작하기도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인데 이제 이 피해자의 아동의 어머니,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관장을 찾아가서 도대체 왜 아이를 거꾸로 넣어둔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뭘 하는 잘하는 거죠.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죠. 도대체 무엇이 잘하는 건지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 어떤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냥 짜여진 말, 그냥 억지로 생각해낸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진심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 건 맞을까요? 조금이라도 반성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태도라면은 적어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사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참된 반성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의 행태로는 피해자 유족들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이 부분이 사실 양형에 있어서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혐의가 아동학대 살인죄입니다. 아동학대 살인은 굉장히 중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형량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이 예상되고요. 이 아동학대 살인이 인정되려면 이 살인의 고의성, 적어도 미필적 고의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은 아이가 사망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사전에 이 관장이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 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아이를 거꾸로 매트에 넣어놓고 장시간 방치해 둔다면은 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이가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예측 가능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면은 아동학대 살인 혐의의 이 고의성 입증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참 가슴이 좀 갑갑해집니다.